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새해 첫 투자 상품으로 리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롯데 리츠 상품 상장을 계기로 아주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그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필 KB 하나은행의 PB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재테크 시장에는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리츠 상품이 어떤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죠.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5,000원, 10,000원 가지고도 내가 빌딩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리츠 상품인데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 펀드를 주식의 형태로 한 주당 액면가로 주식처럼 자른 상품이다.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리츠 상품을 상장 리츠라고 부르고요. 상장을 안 한 리츠를 이제 폐쇄형 리츠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오늘 쭉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 부분은 리츠 중에 지금 작년에 롯데리츠 이후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상장을 할 텐데요. 상장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아까 롯데리츠 이야기도 나오고 NH 리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장 후에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액면가 5,000원짜리가 최고가 7,1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오늘 오전에 5,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최고가 6,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좀 빠져서 5,85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상장을 할 때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의 아울렛이나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두 곳의 물건을 사는 리츠였고요. 제시했던 배당금 기준으로는 5,000원 기준으로 약 6.5%가 됐었습니다. 최고가가 아까 7,1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7,100원에 주식을 상장형 리츠니까요. 주식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주식을 사신 분은 배당을 받더라도 약 4.5% 정도 배당을. 현재 그러면 5,550원 정도의 사신 분은 배당을 어느 정도 받느냐? 한 5.8%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NH 리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약 한 4.2%,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약 4.7% 정도의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좋은 상품입니다. 그럼 그런 거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상장형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듯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을 하시고요. 증권시장에서 그냥 매입을 하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상장이 될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공모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또 사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럼 거의 주식하고 같이 한금성이 보장되는 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뭐 그런 리츠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시장에서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SK 주유소, 직영 주유소, SK 네트워크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SK 주유소를 전부 다 유동화 시켜서 리츠로 이번에 발행하는 건이 아마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투자할 때 또 그래도 유의할 점이나 좀 고려해야 될 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확정금리는 아니죠. 이게 원본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리츠라는 상품은 우리나라는 이제 곧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리츠를 하는 상장형 리츠보다는요. 어떤 목적에 의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국내는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롯데 관련된 유통사의 물건들을 해서 재임대해 주는 방식. 또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남역에 삼성타워 하나하고 서울역 쪽에 있는 큰 타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향후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주유소 관련된 부분. 그렇지만 이것이 향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본 보존이 꼭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리츠 투자 시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당 리츠에 대한 정보들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츠를 발행할 당시에 우리의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고 현재 임대 상황은 어떻고 임대 수익률을 가정을 했을 때 배당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향후에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셔서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이라 하면 결국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배당금이 일정 부분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뭐 투자 안내서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네. 증권에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분기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다 공시가 다 공시가 됩니다. 공시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올해 어떻게 재테크 환경이었든지 그에 대해서 네. 좀 그런 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우리 보부장 보시기에 좀 어때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리츠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면 무작정 내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고 정기적금이 일정 부분 만기가 됐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분들이요. 아, 리츠가 좋다고 하니까 리츠에 막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금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은행 정기예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5배, 6배 나오는 금융상품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한들 리스크가 현저히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들을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나오는 임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임대 수익은 기본적으로 방어가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 상품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에 접근을 하실 때도 목돈을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립식 펀드나 정기적금을 넣듯이 분할해서 왜냐하면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기존의 목돈을 투자를 했었던 방식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띄어서 이런 쪽에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 전략이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올해 재테크 기상도인 것 같아요. 어제서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렸죠. 세계 석학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많이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려라고 하는 것은 자산시장이 올 초 작년 연말 대비해서 급격히 조금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약간 버블 논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석학들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해서 일정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10%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서요.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 올해 자산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 상품과 함께 세해 재테크 기상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